자, 먼저 오늘 할 이야기는 빵의 맛. 두 번째가 이제 빵 맛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거든요. 강의 내용이죠. 자, 먼저 이제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호성이 높은 맛, 기호성이 높은 맛. 높은 맛.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맛이 뭐냐면 학습된 맛이, 학습된 맛. 이게 기호성이 높은 맛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능에 기준을 두고 좋아하는 맛이에요. 기호성이 높은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맛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된 맛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배경.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서는 이제 그 맛을 맛있다고 하는데 다른 문화에서는 뭐 맛있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학습된 맛이라고 합니다. 맛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성이 높은 맛, 이런 걸 좋아하는 입맛을 뭐라고 합니까? 초딩 입맛이라고, 초딩 입맛이라고 하는. 아시겠죠? 딱 이제 느낌이 오죠. 기호성이 높은 맛, 학습된 맛.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호성이 높은 맛은 어떤 맛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예로 뭐냐면 단맛. 단맛은 모든 인간이 다 좋아하죠. 모든 인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하는 맛이 뭐냐면 기름진 고소한 맛이에요. 고소한 맛은 고소한 맛인데 기름진 고소한 맛. 그러니까 이 기름진 고소한 맛과 그냥 고소한 맛은 어떻게 다르냐면, 그러니까 그 옥수수 말린 걸 가지고 열을 가하면 검호화가 일어나죠. 검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식은 이제 옥수수 말린 거에다 열을 가해서 만드는 강냉이가 있다면 서양에서는 그 옥수수 마른 거에다 버터를 같이 집어넣고 열을 가해요. 그럼 뭐가 되죠? 팝콘이죠. 자, 팝콘과 강냉이 무슨 차이인지 딱 느낌이 오죠? 강냉이를 가리켜서 그냥 고소한 맛, 그리고 팝콘을 가리켜서 기름진 고소한 맛이다. 여기에다 이제 당위까지 입히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광고에도 나와 있죠. 손이 가요, 손이 가.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기름에 튀긴 스낵류. 딱 답이 나오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된 맛이라고 하는 것은 신맛.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자 있는 신맛. 그 다음에 짠맛을 좋아하는 것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그 다음 매운맛이라든지 매운맛, 뭐 쓴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돼서 좋아하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빵 맛을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을 내가 알고,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이 기호성이 높은 맛을 좋아하신다면 그 5가지 요인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기호성이 높은 맛을 만드느냐.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 고객들이 학습된 맛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 5가지 요인 중에 어떤 요소들을 그게 맞춰서 조절해가지고 학습된 맛의 빵이 최적화 나올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게 이제 전문화, 특화된 그런 빵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머리에 딱 올라와야 돼. 자, 머리에 딱 보여야 돼. 빵, 맛이 제일 중요하죠. 빵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맛이 제일 중요해요. 맛이 가장 중요한데 맛에도 이렇게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누어지고 이 2가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고, 좋았어. 그러면 자, 먼저 그러면 빵의 맛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 요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 빵 맛을 결정하는 5가지 요인. 첫 번째가 뭐냐면 주재료의 질.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부재료의 양과 질.
이렇게 주제의 질, 부제의 양과 질. 이렇게. 근데 이게 빵은 뭐 다, 자, 어떤 빵이냐에 따라서 부재료의 질이 중요할 수 있고 부재료의 질이 아닌 죄송해요. 부재료의 질이 아닌 주재료의 질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 자, 우리가 빵 맛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호성이 높은 빵 맛을 좋아해요, 우리 고객들이. 그러면은 주재료의 질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재료. 그러면 여기서 딱 먼저 또 대화가 돼야 돼. 그 빵 만들 때 주재료 4가지, 주재료 하면 뭐가 딱인지 얘기가 돼야 돼. 주재료가 뭐죠? 밀가루, 수분, 물, 이스트. 밀가루, 소금, 물, 이스트예요. 밀가루, 소금, 물, 이스트. 자, 여기서 밀가루가 중요하지 않아. 발효 미생물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소금도 중요하지 않아. 기호성이 높은 빵을 만들려면 뭐가 중요하냐? 설탕, 유지, 그죠? 그 다음에 달걀, 유제품, 이런 것들의 양, 이런 것들의 질, 비율과 질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밥으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백반에 밥을 지으려고 할 때는 백반을 지을 때는 쌀이 되게 중요해요. 쌀이, 그죠? 그런데 볶음밥을 지을 때는 쌀도 좋고 부재료도 들어가면 더 좋긴 하지만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모든 재료를 채상하고 쓰면 가격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 가격을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고객이 중요한 부분만 딱 들고 들어갈 때 부재료가 중요하지. 볶음밥일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빵 만들 때 모든 재료를 다 좋은 걸 쓰면 좋지만은 굳이 부재료가 강조되는데 거기에다가 유기농 밀가루 쓰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프랑스 밀을 쓰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기호성이 높은 빵을 좋아하든 선호하든 그런 시대에는 밀가루가 어떤 나라 밀가루냐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어. 그죠? 그리고 발효 미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소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 빵의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 부재료는 뭐야? 이제는 노 버터, 노 에그, 그죠? 노 우유 이러잖아. 노 밀크 이런 것들은 싫어해. 그리고 뭐야? 주재료에 강조하지. 잡곡이 들어갔어요, 그죠? 밀가루는 프랑스 밀이에요. 유기농 밀가루예요. 이런 거 고대 밀가루. 스페틀 밀가루 뭐 이렇게 고대 밀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빵 맛.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드는 빵은 뭐가 중요해? 이게 강조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공부하지. 미생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생물에 따른 그 발효 메커니즘의 차이, 그로 인해서 이제 빵 맛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재료에서도 그 발효 미생물 이스트를 지금까지 쓰던 방법과는 다르게 쓰거나 혹은 이스트를 쓰지 않고 다른 우리가 직접 배양해서 빵을 만들거나 그렇죠? 이런 식 아니면 두 가지를 병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빵을 만드는 거야. 다르죠? 빵 맛을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죽의 되기예요. 반죽의 되기가 빵 맛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밥에 이제 들어가는 물의 양에 따라서 밥의 되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젊었을 때 침이 많이 고일수록 호두밥을 좋아하죠. 그러다 나이 들면서 그죠? 찐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반죽의 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되게 만들었다니까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왜? 가져갈수록 반죽이 질어요. 왜 그러냐 이거. 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침샘에 침이 잘 고이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있잖아요. 침샘에 침이 잘 고이면은 반죽이 질자 그러면 이 끝에 막 달라붙고 안 좋다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반죽이 질면은 반죽이 질면
반죽을 씹었을 때 반죽을 빵을 씹었을 때 이 끝에 이렇게 달라붙어. 그게 싫다. 쫀득쫀득 이런 거 싫은 거야. 그죠? 가볍고 부드럽고 이런데 물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가볍고 부드럽진 않거든.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쫀득쫀득할 정도로 물을 많이 집어넣어. 그죠? 그리고 그 물을 많이 집어넣는 거에 대한 그 프라이드 뭐 이런 내상도 다르고 반죽의 대기가 완제품의 내상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이제 반죽의 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재료의 양과 질, 양이 강조될 때는 물의 양이 이렇게 적게 들어가고 반죽이 그렇게 좀 됐어요. 근데 요 근래 와서는 이제 공유 중심으로 빵을 만들다 보니까 물의 양이 많아지는, 반죽이 질어지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카치아 같은 거, 치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물의 비율이 되게 높죠. 아주 되게 질어. 반죽이 되게 이게 이제 빵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발효 메커니즘이에요. 발효 메커니즘이 빵 맛에 영향을 미쳐요. 발효 메커니즘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니까 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호성이 높은 빵을 만들 때는 가스 발생력이 좋은 공장계 효모만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 없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 없다. 그런데 학습된 맛, 우리가 얘기하는 천연발효빵, 이런 천연발효빵은 학습되어야지 맛있다고 하지, 이게 이제 그 기존의 빵에 대한 빵 맛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천연발효빵은 진짜 샤워도우를 쓰면 드리잖아요. 그럼 맛없다고 100이면 그냥 다 맛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맛은 아니라는 거야. 기호성이 높은 맛은 아니다. 이건 학습이 돼야 돼. 문화적 배경이 있어야지만 이거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균이 틀린 거야. 균이 틀려. 이스트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 맛이. 반드시 유산균이 작용하고 유산균이 작용을 해줘야만 그 유산균이 만들어낸 대사산물에 또 비율도 되게 중요하고 유산균의 종류도 되게 중요한데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대사산물도 되게 또 중요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데, 이제 이 기호성이 높은 그런 빵일 때는 공장제 이스트가 너무 좋다. 그러나 이 학습된 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공장제 이스트는 별로다. 왜? 학습된 맛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디에 만족스러운 빵이냐면 입맛이 아니라 장에 편안함을 주는 빵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산균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해요. 유산균이. 그래서 이 발효 메커니즘이 또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 그다음에 뭐 균의 종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성형 방식이에요. 성형 방식. 이 성형 방식에 따라 빵 맛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 성형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이제 빵 맛이 다른데, 우선 뭐 예를 들어 이제 반죽을 있잖아요. 반죽을 밀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질겨져요, 빵 맛이. 이에 반해서 이제 모양이 단순할수록 빵이 부드럽죠. 수분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만드는 빵들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단순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기호성이 높은 빵들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다양해요. 자, 잠깐만 해보면은, 그죠? 모양이 다양하죠. 이에 반해서 학습된 맛을 나타내는 빵들 같은 경우는 모양이 단순하다는 걸.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덩어리로 만들어서 잘라서 팔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빵은 대부분 모양이 단순해요. 조금만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어, 모양 만드는 건. 그러나 이 기호성이 높은 빵, 기호성이 높은 맛, 이런 맛을 나타내는 빵들은 모양 만들기도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빵 만드는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 기호성이 높은 빵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디에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반죽 정형, 여기에 위치한다. 왜?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같은 반죽이라 할지라도 모양을 많이 넣고 적게 넣느냐에 따라서 질감이 틀려져요. 이런 방법, 이런 지역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크게 봐서는 기호성이 높은
볶음빵들이 모양이 아주 다양하다. 뭐 이렇게 크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굽기 메커니즘이에요. 굽기 메커니즘. 자, 발효 메커니즘에 간단하게 이제 발효 미생물의 종류, 발효 대사산물의 총량, 관계의 숙성 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하죠. 이제 굽기 메커니즘은 이 굽는 오븐에 따라 빵만 틀려요. 빵만 틀려. 그래서 어떤 열원이냐, 열원의 종류. 그러니까 학습된 맛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장작을 이용한 빵집, 뭐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스토리가. 또 발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공유적인 특징, 그리고 공유를 어떻게 재분하느냐, 재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굽기에 있어서의 장작을 이용하거나 이런 학습된 맛 같은 경우에는 이 굽기 메커니즘의 열원이 또 차별화를 줬을 때 또 특징이 있죠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달 방식, 우리 대리석 돈가이죠, 스톤 오븐, 그 다음에 세라믹 오븐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이에 반해서 우리 고온, 그 다음에 기호성 높은 맛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데코오븐, 열 전달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컨벡션 오븐보다는 데코오븐이 훨씬 더 우리 기호성이 높은 뭐 그런 빵들에게는 컨벡션 오븐도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달 방식도 이제 지금 이제 빵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 이제 진반죽이었지만 약간 퍼졌지만 상당히 높게 잘 올라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열 전달 방식 아셨죠? 열 전달 방식. 그 다음에 열 전달 매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빵 맛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기호성이 높은 맛인 경우에는 뭐 컨벡션 오븐이 좋게 잘 나오지만 우리 학습된 그런 류의 빵 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데코 오븐이 최고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빵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어수선한데 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